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도 3월 모의고사 5번에서 10번 민법에서 얘기하는 법률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기출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문단 번호부터 써보면 총 6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분석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짚으면 되는 지문으로, 이걸 학교에서 내신으로 많이 내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글의 구조가 조금 볼만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1문단부터 보시면,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로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유언이나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민법에서 얘기하는 뭐야?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네. 그래서 법률행위의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이 의사표시라는 걸 잘 모르니까 의사표시를 뭐 해주는 거야? 또 개념 설정을 해주죠.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 표시 행위는 말도 되고 글도 되고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 같은 동작, 그 다음에 침묵 등도 포함된다. 그래서 말도 가능하고 글, 머리 끄덕임, 손을 든 것 같은 동작, 그 다음에 침묵, 이건 암목적이겠지. 암목적 침묵도 인정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지. 이렇게 법률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야. 그 다음 진유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여 이론의 여지,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 근데 하지만이 나왔다는 건 뭔가 역적,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결국 뭐냐,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 표시한 사람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의사 표시를 표의자의 진위와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가 생기면 뭐가 발생한다?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나오죠. 법률 행위의 해석의 개념. 그러면 결국 1문단의 내용은 법률 행위라는 것의 개념과 이와 관련해서 의사표시라는 게 법률 행위의 개념에서 나오는데, 이 의사표시를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부분이 중요한 건데, 하지만 이후에서 뭘 얘기해?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법률 행위의 해석, 이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게 1문단의 내용이었다는 얘기지. 간단하죠? 2문단으로 가봅시다. 이 법률행위의 해석, 위에서 얘기를 했잖아. 이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기준이 이제 설명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문단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의 일정한 기준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근데 꿀팁이 하나 있어. 이걸 설명할 때 가장 핵심은 접속어야. 구조 표제를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한편 또 그리고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접속어 그리고 이어지는 거고, 한편 뭔가를 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가 1번 재반사정 키워드, 그 다음에 그리고 뒤에 관습이 나오죠. 한편 임의 규정,
그리고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이 문단을 정리해 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문단이 어떻게 되어 있다? 법률 행위 해석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판단할 때 이렇게 하시란 얘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이 있을 텐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 한편,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첫 번째 키워드를 뭐로 잡아라? 제반 사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가 중요하다? 관습이다. 한편 그게 애매할 때는 이미 규정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라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가장 중요한 문단이라고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한번 세부적으로 읽어볼게요.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법률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우선적,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반 사정이야. 그리고 이 법률 행위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관습이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요게 조금 중요할 수 있겠지.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 관습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 당사자가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한편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 관습이 없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제반 사정도 모르고 관습도 언급이 없을 때는 이미 규정을 기준으로 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서 성실히 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도 임의 규정과 이것도 법률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문단으로 정리를 해봤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법률행위의 해석에는 중요한 게 나왔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답니다. 번호를 붙여보면 세 가지인 거지. 그러면 항상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 제가 찾고 시작하라 했잖아. 그럼 봤더니 자연적 해석은 여기에 나오죠. 규범적 해석을 찾았더니 4문단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보충적 해석을 찾았더니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병렬 구조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이 구조화를 해보면 이 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1문단에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2문단에서 해석 기준을 4가지로 설명했지. 그리고 나서 3, 4, 5문단으로 나눠가지고 3문단에선 자연적 해석을, 4문단에선 규범적 해석을, 5문단에서는 보충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6문단을 봤더니 뭐로 시작해? 가령으로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뻔하지. 가령으로 시작한다는 건 예시거든. 사례, 예시. 가령 이렇다 라는 식으로 예시를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글은 구조화가 1, 2문단에서 개념과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으로 3, 4, 5문단에서 각각 설명한 다음에 6문단은 5문단에 대한 사례다 라고 보시면 내용 자체는 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3문단 간단히 한번 보죠.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연적 해석을 우리가 개념을 잡았지. 자연적 해석이다. 표의자 진위를 밝히는 해석으로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제반사상을 종합해서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핵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라는 거지.
근데 자연적 해석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오표식 무해의 원칙이 적용되고, 유언자의 진위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게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대. 그럼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지금 두 가지를 좀 봐야 돼.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하고 표의자의 의사 표시야. 근데 앞에 게 뒤에 걸 해야지 않는데, 그 말은 뭐야? 어떤 게 더 중요해? 그치? 뒤에 거 표의자의 의사를 절대 해야만 안 돼. 그럼 결론은 우리가 요 관계를 보셔야 돼. 이 둘의 관계를 따질 때는 요렇게 보셔야 돼. 뭐가 우선이야? 표의자의 의사가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요걸 해석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4문단으로 가면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이야. 그러면서 첫 번째, 이 해석은 표의자 표시 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해석에 따르면 얘는 않고 이렇게 해석한다 해가지고 특징을 고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런 데가 나오고 나서 그런 데를 뭔가 역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뒤에 넘어가면 이때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지. 표의자는 입증함으로써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 그렇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문단도 시험 내기가 괜찮습니다. 규범적 해석의 특징해가지고 제가 방금 정리한 네 가지를 내기가 괜찮은 문단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5문단 보충적 해석. 이것도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보충적 해석도 자연적 해석도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 인정된 후야.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다음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고려되는 걸로 흠결 있는 법률 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보충적 해석은 모든 법률 행위에서 할 수 있으나 주로 계약에서 행해지는 거고, 그 예시를 어디로? 6문단에서 예를 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6문단을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갑과 을, 이 서로의 병원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고 병원을 옮겼대. 그 이후에 을이 갑에게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야. 근데 갑은 어떻게? 이게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종전의 병원이나 그 부근에서 개원하는 걸 금지하는 걸 청구한 사안이 있다고 해보재.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하냐? 갑과 을이 이게 중요하지. 갑과 을이 교환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종전에 운영하던 병원으로 곧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고 판단.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은 서로 약정을 하지 않은 거야.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곧바로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이 계약의 전체 계약의 목적을 돌아가면 위협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는 계약 이행 완료 후에 2, 3년 내에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복귀 금지 합의했을 것으로 판단해서 갑의 청구를 뭐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을이 무효라고 했던 게 지금 취소가 돼버린 거지. 그렇다면 이 판결은 보충적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지. 자연적과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별게 없는, 시험에 낼 거리도 뻔하죠. 그냥 이 문단 정도, 그 다음에 전체 구성. 그래서 구조가 재밌는 글이지 내용 자체는 별로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뭐 요 기준 정도, 그 다음에
요거 기준 정도. 그 다음에 4문단에서 아까 규범적 해석의 4가지. 그래서 요 3가지. 그래서 이 지문은 별로 재밌는 지문은 아니라고 보여요.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요걸로 갖고 왔다면 그 학교는 그냥 시험을 위한 시험 또는 시험 범위를 늘리기 위한 정도라고 보셔야지, 이게 길긴 길지만 내용은 별로 재밌는 게 없어서 그렇게 유익한 지문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그 다음 뒤에로 한번 가봅시다. 문제로 한번 가시면 첫 번째 문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네. 1번 법률 행위의 해석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밝히고. 해석의 필요성과 의의, 아까 1문단에 나왔었지. 해석 기준과 해석 방법. 해석 기준 2문단, 방법은 3에서 5문단. 그래서 3가지로 설명하고 6문단에서 보충했었지. 답은 1번이 되겠네. 너무 쉽게 판단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문제로 갑시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 이번에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네요. 민법에서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치, 아까 의사표시가 필수였지. 두 번째, 보충적 해석은 아까 5, 6문단과 관련된 거죠.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이후. 그치, 법률행위의 성립이라는 건 뭐였어? 아까 자연적과 규범적 후에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거고. 3번, 언어적 표현 없이 몸짓. 그치, 아까 뭐가 있었어? 말, 글, 동작, 심지어 뭐 침묵까지 4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몸짓은 동작이니까 가능하지.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치, 이 법률행위의 해석이 뭐 하는 거야? 확정하는 거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맞겠네. 5번, 자연적 해석에서 적용되는 5표시 무효 원칙은 표의자의 진위. 표의자의 진위하고 표시행위를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 표의자의 표시행위와 표의자의 의사.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 표의자의 의사가 더 중요했네. 그럼 얘는 틀렸죠. 답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 일정한 기준, 아까 일정한 기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4가지로 나눠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나마 제일 중요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보기 적용, 요 2개가 가장 괜찮은 문제지. 1번,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관습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2번,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목적, 이게 우선 고려돼야 되지, 될 수 있고. 3번,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러니까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서 성실히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잖아. 가능하고. 4번,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임의 규정은 기준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마지막에 규정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아까 4가지, 재반 사정, 관습, 임의 규정,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러면 가능하네. 답은 5번 적절하지 않겠죠. 법률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관습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아니죠. 의사표시가 없거나 또는 뭐 할 때? 명확하지 않을 때 뭐한다? 관습을 따른다 라고 했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 그 다음 8번, 기억과 니은. 기억은 자연적 해석이고 니은은 규범적 해석이야. 그럼 가부터 볼까요? A가 B에게 판매하기로 했대. 그럼 A가 표의자가 되는 거고 B가 표시 수령자가 지금 되는 거야. 자두나무를 판매하기로 해서 B는 이를 수락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가 표의자죠. 표의자가 착각해서 계약서를 매매 대상을 앵두나무로, 지금 봐봐, 자두나무인데 누가 착각한 거야? 표의자가 착각한 거야. 그래서 계약서의 매매 대상을 앵두나무로 잘못 표기했대. 이게 뭐야? 표시행위가 돼버리겠지. A와 B의 계획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 나를 보면 C, 이번에 C가 표의자야.
금 100g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D 이게 표시 수령자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100g의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에 100돈을 판매하겠다고 잘못 말했대. 최악이죠? 거덜나겠네. 그럼 얘가 표시 행위가 되겠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기억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려했으니까 기억의 경우 기억은 지금 자연적 해석이지. 가에 A가 매매 대상을 자두나무라고 주장하고 B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였지. 그럼 얘는 뭐가 일어난 거야? 의사가 합치됐네. 그러면 A가 진위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겠군. 가능하겠고. 2번 기억의 경우 자연적 해석이죠. 가의 앵두나무라는 문구나 나의 100돈을 판매하겠다는 C의 말 이게 전부 다 뭐야? 이게 표시행위지. 둘 다 표시행위잖아. 표시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진위를 밝혀야 하게 되겠다고 보겠고. 맞겠고. 3번 니은의 경우 그러면 이번에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서 뭐란 거지? 가의 A와 나의 C. 그럼 얘는 표의자가 되는 거고, 표의자가 의사표시 착오로 인해서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입증하면 A와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은 아니지. 취소할 수 없다. 답은 3번이 돼야겠고. 4번 규범적 해석에 따르면 나의 C가 적정한 값이 아닌 100돈의 금을 판매하기로 하는 말 표시행위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게 표의자의 뭐가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가능했고. 5번 규범적 해석에 따르면 나의 C가 계약 내용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D가 과실로 C의 진위를 알지 못했다면 C의 진위를 인정하는 해석, C의 진위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겠지. 가능하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푸셨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은 9번 A에서 가에 해당한대. 그러면 보시면 아까 A 우리 이 글에서 가는 A라고 하면 가령 부분이야. 여기서 가령 부분에서 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지금 해보자는 얘긴데, 그럼 한번 보시면 가는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로 보충적 해석을 보는 거잖아. 그에 따른 걸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네. 1번 을이 종전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계약 없었죠. A에 나타났지 않았지. 2번 갑과 을이 일정 기간 후에 서로 다시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가게 한 합의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 그 다음 3번 갑이 종전의 병원이나 갑이 소송을 건 게 뭐야? 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누가 청구한 거야? 갑이 청구한 거라고 보셔야겠지. 4번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갈 걸 예상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복귀하지 않기로 한 합의 없었다니까. 5번 계약 당시 상대방이 곧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계약. 그치? 이걸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아까 법원에서 그치?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자. 이런 약정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분쟁, 갑과 을이 분쟁하게 되는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문맥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살펴보면 될 문제니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지문은 그렇게 내용은 길었는데 뭐 그렇게 볼 건 딱히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구조는 좀 재밌었어 죠. 병렬 구조로서 나열 병렬로 볼만한 게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그냥 판단할 게 많지 않은 아까 이 부분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규범적 해석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 정도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문제와 요런 것들 그래서 7번 8번 문제와 방금 세 가지 정도 보시면 충분한 지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길긴 하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게 선호할 것 같은 문제 유형은 아니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